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까지는 제가 이게 못따기 기능이었죠. C라는 기호는 못따기 기호라고 말씀드렸고요. 못따기는 이렇게 각해진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 못따게 해주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로 길이와 그리고 이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어떻게 3이라는 치수로 입력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나오는 게 원호 길이. 자, 원호 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호라는 기호가 들어가면 얘는 원호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우리 보통 원호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호가 있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입니까? 아마 얘가 이 치수로 나타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건가요? 예. 아니면은 요거 직선거리인가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직선거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거리가 되는지 원호 길이가 되는지 아마 이 직선거리겠네요. 이렇게 직선에 대한 거리를 바로 우리는 원호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호의 길이는 이렇게 위쪽에 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원호의 길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 요거는 얘는 각도 치수죠. 요거는 이제 각도와 관련되는 치수고요. 지금 나오는 파란색 부분이 바로 원호에 대한 길이입니다. 원호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요거에 대한 의미도 잘 파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치수. 자, 다음 나오는 기호 보면은 사각형이 있고요. 이 사각형 안쪽에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사각형 안에 수치가 들어갔으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 정확한 치수, 즉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가공을 하거나 생산을 할 때 쓰였던 치수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갈로라는 치수를 넣어서 참 사각형이죠. 사각형 안에 수치를 넣어줍니다. 앞전에 사용했던 이 사각형, 자, 그 사각형 바깥쪽에 숫자가 있으면 요거는 정사각형이고요. 사각형 안에 숫자가 있으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 그래서 이 두 개에 관련되는 부분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파악됐고요. 이제 다음 나오는 참조 치수. 아마 참조 치수는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로죠. 자, 숫자 양쪽에 가로가 들어가면은 이 가로는 실질적으로 뭐 기준 치수라기보다는 그냥 사용자가 봤을 때 이 치수를 참고해서 뭐 모델링 하거나 이 치수를 참고해서 가공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만들어라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주는 치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할 때는 가로 치수를 활용한다라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체크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작업하시는데 도면 작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보고 있는 이 치수기 방법 다시 볼까요? 자, 치수기 방법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치수기입을 다시 보신다 그러면 잠시만요. 요 치수기법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될까요? 아무튼 그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의 보조 기능이죠. t가 붙으면 판의 두께 그리고 파이가 붙으면 요거는 원통에 대한입니다. 원통과 관련되는 지름 또는 원에 대한 지름 그리고 사각형이 붙으면 그죠? 이렇게 사각형이 붙으면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에 대한 치수 사각형은 정사각형에 대한 치수입니다. 그리고 R자가 붙으면 요거는 원통의 반지름 또는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앞쪽에 S가 붙었습니다. S가 붙은 거는 동글동글한 공이란 뜻이겠죠. 구는 공에 대한 반지름, 공에 대한 지름을 나타내는 게 S라는 기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C라는 기호는 못따기를 나타냅니다. 즉 이때 못따기는
45도 못따기거든요. 45도 못따기를 나타낼 때는 C라는 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게 위쪽에 그죠? 이거 뭐 호라 그럴까요? 호 기호가 나타난 부분은 원호의 길이. 원호의 길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뭐 호에 대한 치수를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자, 사각형 안에 치수가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그리고 가로가 있으면 치수 양쪽에 가로가 있으면은 참고 치수라고 이렇게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미라든지 내용도 한번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도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표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나름대로 한번 분석하고 체크하고 아니면은 뭐 메모지라든지 이면지라든지 연습장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적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 정리 계속 하고 있으십니까? 예. 자, 요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제가 그 손으로 한번 적어서 그죠? 손으로 적으면서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를 기입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기입할 때 각각의 명칭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각각의 명칭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치수를 기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화살표, 치수, 특히 뭐 치수 문자 이런 부분들이 치수를 입력할 때 쓰여지는 부분들인데, 예, 각각의 명칭들도 같이 체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치수선, 자, 치수선은 뭐냐면 뭐 반대로 볼까요? 치수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치수 숫자는 말 그대로 치수 문자입니다. 자, 치수 문자, 치수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죠. 45 또는 10 또는 뭐 R8 또는 28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치수와 관련되는 문자, 치수 숫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화살표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양쪽에 이렇게 그죠? 화살표는 양쪽을 나타냅니다. 즉 화살표가 뜻하는 부분은 영역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측정값이다. 측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화살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시선. 자, 지시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얘네들을 지시할 때 그죠? 화살표로 지시한 부분이라 그래서 지시선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자, 치수 보조선 하게 되면은 치수 보조선은 여기 화살표가 나타내는 선, 화살표가 나타내는 양쪽 선입니다. 양쪽 선을 우리는 치수 보조선에 그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이 바로 치수와 관련되는 보조선인데 요거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치수, 뭐 예를 들어서 45라는 치수를 나타낼 때는 이 45는 분명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영역이라든지 거리 나타내죠. 그 거리를 나타내는 범위를 우리는 보조선, 보조선부터 보조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조선부터 보조선이니까 이 보조선이 나타내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표시하거든요. 화살표가 표시한
보조선까지, 화살표가 표시한 보조선까지의 치수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치수선, 이제 마지막입니까? 치수선은 말 그대로 치수 문자 바로 밑에 있는 선, 치수 문자 바로 밑에 있는 선이 바로 치수와 관련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는 요소, 자, 치수 기입하는 요소에는 크게 반대로 볼까요? 치수 문자, 화살표, 지시선, 치수 보조선, 치수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으니까는 특히 그죠, 우리 도면 볼 때 이런 부분들 무시 못 하거든요. 도면을 볼 때 이런 내용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좀 의미 깊게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체크 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가면 이번에는 치수 선긋기입니다. 치수 선긋기에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치수선은 원칙적으로 치수 보조선을 끌어내어서 그 끝부분을 그린다. 또한 지시하는 길이 또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긋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먼저 이거죠. 변. 자, 변의 치수를 기입할 때는 이렇습니다. 먼저 요거 변의 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보통 뭐 가로 길이 또는 세로 길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 그러면 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뽑아내어서 수직선, 수평선을 나타내고요. 자, 옆쪽에 나와 있는 현의 길이죠. 자, 옆쪽에 나와 있는 현의 길이는 어떻게 이 호가 있다 그러면 호의 끝점부터 호의 끝점까지 거리를 현의 길이로 하네요. 현의 길이.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호의 길이입니다. 우리 아까 호의 길이는 잠깐 보셨죠? 이 호의 길이는 이 호에 대한 끝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수직으로 수평하게 치수를 뽑은 게 아니고 호의 길이처럼 뽑아낸 게 호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대각선부터 대각선까지는 각도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미도 치수선 긋기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그죠, 잘 파악하셔가지고 변의 치수는 어떻게 들어가고 현의 치수는 어떻게 들어가며 호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포함되고 각도 치수선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도면을 보실 때 그 도면을 정확하고 빠르게, 뭐 빠르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치수를 기입하는 목적하고 방법, 방향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요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예, 치수선은 밑에 그 글자 읽어볼까요? 치수선은 원칙적으로 치수 보조선을 끌어내어서 그 끝부분에 긋습니다. 또한 지시하는 길이 또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긋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를 체크하고 살펴보셨다 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치수선 끝부분에 대한 기호거든요. 자, 치수선을 이제 우리가 양쪽에 화살표를 붙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화살표가 아니고 다른 기호로도 같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선 또는 그 연장선 끝에는 화살표, 사선 또는 검정 동그라미 등으로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꼭 화살표가 아니어도 이렇게 그냥 뭐 열려있는 삼각형 또는 안쪽에 색깔이 들어간 삼각형 또는 작은 삼각형,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꼭 바깥쪽이 아니더라도 안쪽으로도, 그죠? 치수가 들어갈 공간이 넓으면은 화살표를 안쪽에 붙이는데, 그죠? 치수 문자가 들어갈 공간이 적을 때는 화살표를 바깥쪽으로 뽑아서 치수를 기입하셔도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꼭 화살표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선, 화살표 대신에 사선을 그어도 되고요. 또는 점, 그죠? 이렇게 뭐 검정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표시하셔도 동일한 기호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화살표를 기입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체크됐으면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뭐 치수 선긋기입니다. 그래서 뭐 치수, 가공법 또는 주기, 부품 번호 등을 기입할 때 사용되는 게 지시선이고요. 수평선에 대해서 보통 60도나 45도 등의 직선으로 인출해서 수평선을 붙여서 그림이나 또는 글자를 나타냅니다. 형상선 내부에서 끌어내는 경우에는 흑점으로도 표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 지시선은 어떤 부분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지시해서 표시한다고 그래서 지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 화살표가 표시된 이 원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60도 또는 45도만큼 대각선을 붙이고 대각선 끝 부분에는 수평하게 붙여가지고 위쪽에 글자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각선에 대한 각도는 60도나 45도고요. 그리고 화살표는 어떻게 중심을 향하게 물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 원에서 끝났지만 실제로 연장하게 되면은 가상의 선으로 연장하게 되면은 중심선까지 연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형상 안쪽에서 이와 같이 형상 안쪽에서 지시선을 뽑아낼 때는 끝부분에 이렇게 흑점, 검은색 동그라미 점으로 표시해서도 예, 그죠? 지시선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시선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을 특징적인 부분을 지시할 때 지시해가지고 특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때는 지시선을 나타냅니다. 그때 대각선으로 지시선을 표시할 때는 대각선에 대한 각도는 보통 45도에서 60도로 인출하는데 선을 뽑아내는데 그 끝부분은 수평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정보가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또 대각선으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화살표는 중심을 향합니다. 화살표는 중심을 향하는데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는 화살표가 여기 있지만 이 화살표는 중심부터 이렇게 뽑아내어서 가상의 선으로 중심부터 선이 뽑혀져 나온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형상 안에서 뽑을 때는 지금처럼 둥근 점, 그죠? 흑점, 둥근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예, 치수에 관련되는 형상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선 긋기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활용되셨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쭉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시선 긋기부터 앞쪽 쭉 돌아가시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였죠. 치수 보조와 관련되는 기호입니다. 도면에 표시된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도면과 맞게끔 이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지 도면이 이해가 되고요. 도면이 이해가 돼야지 뭐 설계라든지 또는 캐드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원활합니다. 이 기호를 모르면은 도면상에 표시된 기호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무튼 이 기호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치수와 관련되는 이름들, 그죠?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화살표, 치수 문자 또는 치수 숫자가 어떤 부분들이다 라는 이름과 명칭들 그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또한 치수선 긋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변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 각도.
각각의 치수를 뽑아내는 모양하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수선에 대한 부분과 지시선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체크해서 자,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